부자 되려면 이 손가락에 금반지 하나 꼭 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기운을 살피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요.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깊은 이야기입니다. 바로 금반지, 어느 손가락에 끼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고 웃으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세요. 같은 나이에 출발했는데 한 사람은 돈이 쌓이고 한 사람은 아무리 벌어도 흘러나갑니다. 같은 직장, 비슷한 월급. 그런데 결과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운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저는 수십 년간 사람들의 기운을 봐오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돈은 기운을 타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기운이 가장 먼저 모이는 곳이 바로 손입니다. 손은 세상과 내가 맞닿는 자리입니다. 무언가를 잡고, 쥐고, 주고, 받는 곳. 기운의 출발점이자 도착점이 바로 손입니다. 그 손에 끼는 반지 하나가 재물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무 손가락에나 끼면 오히려 돈이 빠져나갑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어느 손가락에 어떻게 끼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손가락마다 다른 기운이 흐릅니다. 먼저 기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 손가락은 각각 전혀 다른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엄지손가락. 이 손가락은 의지의 손가락입니다. 추진력, 리더십, 결단력. 사업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강한 자리입니다. 엄지에 반지를 끼면 본인의 의지가 강해집니다. 하지만 재물이 머무는 자리는 아닙니다. 돈을 쌓기보다 쓰는 기운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검지 손가락, 권력과 명예의 손가락입니다. 승진을 원하는 분, 사회적 인정을 받고 싶은 분에게 맞는 자리입니다. 검지에 반지를 끼면 주변에서 알아봐 주는 일이 생깁니다. 이름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명예가 오르는 만큼 돈이 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면 때문에 쓰는 돈이 늘어납니다. 중지 손가락, 균형과 중심의 손가락입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 인간관계가 복잡할 때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안정을 원하는 분께 좋습니다. 하지만 재물을 불리는 기운은 약합니다. 새끼손가락. 이 손가락은 인맥과 말의 손가락입니다. 계약운, 연결운, 말로 돈을 버는 분들에게 맞습니다. 새끼손가락에 반지를 끼면 사람이 따르고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들어오기도 쉽지만 빠져나가기도 쉽습니다. 변동이 큰 손가락입니다. 안정적인 재물 축적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럼 약지는 어떨까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금이라는 물질에 대해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풍수에서 금은 왜 재물을 상징할까요? 동양 풍수에서는 세상 모든 것을 5가지 기운으로 봅니다. 목, 하, 토, 금, 수. 이것을 오행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금진 기운은 재물 결실, 완성을 뜻합니다. 가을의 열매가 익듯이 금 기운은 노력의 결과가 맺히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금으로 된 장신구를 몸에 지니는 것은 단순한 치장이 아니었습니다. 재물 기운을 몸에 붙들어두는 행위였습니다. 특히 황금빛, 노란색은 토투 기운과 금진 기운을 동시에 강화합니다. 땅이 결실을 품듯이 재물이 내 몸 가까이 머물게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 60대 이후에는 재물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돈을 버는 운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나이부터는 돈을 지키는 운이 더 중요합니다. 버는 것보다 새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모은 것을 흘려보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금반지는 특히 더 의미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반지는 딱 한 개면 충분합니다. 여러 손가락에 과하게 끼시면 기운이 분산됩니다. 화려함을 좇으면 재물이 흩어집니다. 얇고 단아한 금반지 하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물 기운을 붙잡는 손가락은 바로 왼손 약지입니다. 왜 왼손일까요? 풍수와 기운의 흐름에서 왼쪽은 들어오는 기운을 담당합니다. 오른쪽은 내보내는 기운입니다. 재물이 들어오려면 왼쪽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약지일까요? 약지는 결실과 완성의 손가락입니다. 노력의 끝에 열매가 맺히는 자리입니다. 왼손에 받아들이는 기운과 약지의 결실에 기운이 만나면 재물이 들어와서 머무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금이라는 물질까지 더해지면 금, 기운 약지, 기운 왼손 기운,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모입니다. 이것이 왼손 약지에 금반지를 끼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다른 손가락은 어떨까요? 오른손 약지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른쪽은 내보내는 기운이기 때문에 지출운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돈이 나가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새끼손가락은 계약과 인맥엔 좋지만 변동이 큽니다. 안정적으로 쌓이지 않습니다. 검지는 명예운은 좋아지지만 체면에 쓰는 돈이 늘어납니다. 재물이 새기 쉬운 자리입니다. 왼손 약지. 이 자리를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이제 주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 너무 두꺼운 반지는 피하세요. 두껍고 무거운 반지는 기운이 짓눌립니다. 흐름을 막습니다. 가볍고 얇은 것이 좋습니다. 둘째, 흠집이 심한 금은 좋지 않습니다. 낡고 상처난 금은 이미 기운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새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깨끗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셋째, 끼었다 뺐다를 반복하지 마세요. 기운은 꾸준함에서 쌓입니다. 자주 빼면 기운이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넷째, 빚이 많은 상태에서 과시용으로 끼지 마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금반지는 남에게 보여주려고 끼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려고 끼는 순간 기운의 방향이 바깥으로 향합니다. 재물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가게 됩니다. 금은 자랑이 아니라 다짐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진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금반지가 돈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금반지는 무엇일까요?
기억 장치입니다. 손을 볼 때마다 나 자신에게 묻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돈을 지키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올바른 흐름 위에 있는가? 그 질문이 행동을 바꿉니다. 행동이 쌓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손을 볼 때마다 떠올리십시오. 소비를 줄이겠다는 다짐, 현금 흐름을 살피겠다는 약속, 급한 마음에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결심,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잘 가려야 한다는 경계. 이 네 가지를 손을 볼 때마다 기억하신다면 금반지는 정말로 여러분의 재물을 지키는 보적이 될 것입니다. 금반지는 돈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돈을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왼손 약지에 새기십시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지금 반지를 어느 손가락에 끼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왼손 약지 실천해 보실 분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함께 기운을 모아보겠습니다. 돈은 준비된 사람에게 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준비를 시작하신 겁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기운을 살피러 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